안녕하십니까. 에듀고의 전상현입니다. 이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과 1.8에서 2.2. 와, 확실히 이게 문과 이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과가 워낙 모집 인원이 많죠. 모집 인원이 대학별로 놓고 보면 많지는 않은데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스트들도 있고 의대도 있고요. 약대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빠져나가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약대가 등장하면서 보건의료계열 전체 모집 인원이 대략 한 1,800명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있던 것보다. 그러면 거의 한 6,000명 정도 빠지게 되죠. 거기다 이제 카이스트 이런 것까지 하면 대충 카이스트가 1,200명,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포항공대가 대략 한 400명 정도가? 그럼 포항공대가? 이렇게 되니까 그 숫자까지 하면 대략 한 앞에서 8,000명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1.8에서 2.2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학이 서강대부터 시립대, 교과는 비슷하게 나왔네요. 문과랑. 근데 종합에서 연고 서성한 중이 심지어는 자기 비교과 정말 자신 있으면 서울대 일반전형도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비교과 준비가 안 됐어도 이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원할 리가 없죠. 왜?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서성한 중이시에요. 똑같이 5, 2등급인데 표준 점수가 안 좋은 2등급이면 시립되고 표준 점수가 아주 좋으면 심지어 이것도 벗어나기도 해요. 고대 하위권과 정도에 걸리기도 합니다. 평균 3등급입니다. 1.8에서 2점인데 모의고사가 평균 3등급,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여기도 비슷하게 나왔죠. 아까 문과랑. 문과랑 비슷한데 비교과 준비가 됐어. 그럼 서강대에서 시립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교과 준비가 안 됐을 때 빼고 요 범위를 하도 벗어나게 되니까 빼고 정시로 평균 3등급이면 건동홍수, 국숭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준 점수가 좋은 올 3등급이면 건대 끝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아주 나쁜 올 3등급이면 세종대까지 밀려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1.8에서 3.2, 1.8에서 2.2인데 모의고사 보면 맨날 4등급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신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에만 쭉 지원하면 분명히 합격됩니다. 이 학생은. 근데 비교과가 준비가 됐어? 그럼 서강대부터 국민대까지 지원해 봐야죠. 역시 같죠? 이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뺐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장님. 이게 고3이니까 이걸 이제 지원 범위로 우리가 보고 가는 건데, 고2면 이 표 그대로 놓고 고2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야, 네가 내신은 2.0인데 맨날 모의고사 보면 3등급이야. 비교과 준비했을 때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야. 그 다음에 2.0이면 여기는 좀 헷갈리니까 한양대는 안 될 거니까 동국대, 국민대, 숭실대 수준이야. 너 어떻게 할래? 우리 비교과 같이 준비해서 여기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제 이과 3.0 위아래 0.2니까 2.8에서 3.2입니다. 얘가 평균 2등급이 나와 교과 전형 서강한양 중앙시립건국 왜죠? 얘 지금 2.8이잖아요. 2.8에서 3.2. 근데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건국대 상식과 적극이 섞여 있죠. 수능 최저가 세거나 아니면 한양대역에 빠져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비교과가 준비가 되면 2.8에서 3점인데 중경시건동수에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없어도 인하대 아주대 부딪혀볼만 합니다. 왜? 얘는 정시에 서성한 중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서성한 중이를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얘가 평균 3등급이 나와? 그러면 이제 교과로는 국민대 숭실대인데 그리고 지역 국립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딱 그만큼의 수능 최저 혹은 수능 최저가 없거나 딱 이렇게 되는 데고요. 근데 얘가 비교과 준비가 잘 됐으면 건동홍수, 국숭세에 도전해 볼만 합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역시 비교과가 없어도 이 이과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얘는 아직도 건동홍수, 국숭세에 지원 가능합니다. 정시에. 그 다음에 평균 4등급이야? 평균 4등급이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게 그리고 이번엔 이제 이과 내신 3.8에서 4.2 사이입니다. 거기는 이제 평균, 모의고사가 평균 2등급이야? 교과 낼 이유 없죠? 종합 낼 이유 없죠?
왜냐하면 서성한 중위시 정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거 어떻게 제가 설명드렸죠? 2등급 초반에 2등급인데 표준 점수가 센 2등급이면 서강대, 심지어는 앞에 고대 하위권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낮아도 시립대 간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평균 3등급일 때도 워낙 이 내신이 4.0 위아래이기 때문에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건동공수 국숭세를 겨냥해서 정시로 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신이 4.0의 평균 4등급이면 지역 2군 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얘는 교과 전형으로 일단 가야 합니다. 지역 2군 국립대라고 하는 게 뭐죠? 자, 경상북도에는 1군 국립대로 경북대학교가 있죠. 2군 국립대는 안동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요, 1군 국립대는 전주에 있죠. 2군 국립대는 군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대인데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가 아니라 두 번째 국립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아까 4.0이니까 지역 사립대는 다 합격할 겁니다. 어디에 원서를 내더라도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유별난과가 아니라면. 그리고 종합으로 수도권 중위권 대학까지 지원해 볼 만합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의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쭉 했는데요. 그냥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학생이 있습니다. 1.32 등급이고 요 정도 모의고사를 보여줬던 아이인데 실제 수능 가서 3233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제가 상담해서 대학 보낸 아이인데요. 작년에 1.32에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원서를 이렇게 쓰게 했어요. 이렇게 쓰게 했는데 실제로 중앙대학교 고교 추천하고 경희대학교 고교대학 연계만 붙었어요. 다 떨어지고. 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볼까요? 1.3이고요. 실제 수능 가서 3233이었습니다. 모의고사는 322, 3.5였고요. 육모에서 육모 기준이죠. 제가 뭐 구모 기준으로는 원서를 안 쓰니까 구모 기준으로 쓰는 애들은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애들이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똑같은 아이가 오면 연세 고추, 서강대 고추, 한양대 고추, 경희대 고추, 건국대 고추. 왜? 다 이거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겠죠. 올해 같은 경우엔. 올해는 원서를 이렇게 써서 아마 이 위에 3개에서 합격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중앙대는 다시 한번 쓰게 되겠죠. 근데 작년에는 중앙대 고추가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올해는 생겼잖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썼던 아이가 있어요. 1.6 정도 내신에 모의고사 보면 참 화려하죠. 실제로 굉장히 흔한 성적 구조입니다. 이거. 원장님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실제로 성적 구조가 대부분 이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경희대 네오 떨어졌죠. 1.6인데도 떨어졌고요. 건국대 KU 학추도 떨어졌어요. 비교과가 워낙 안 되니까. 그래서 세종대 농어초는 됐어요. 그 다음에 광운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 없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 1.8, 1.85.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 1.95, 1.98, 2.0, 2.05 요 정도 선에서 컷이 형성됐어요. 올해는 거기서부터 많이 내려갈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올해 같은 경우에 역시 이렇게 쓸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거나 이 친구가 견딜 만한 수능 최저를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쓰겠죠. 적어도 동국대는 합격할 겁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한양대 모른다. 올해는 모른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1.85 정도 해서 모의고사 잘 봤죠. 이 친구들은. 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요. 얘는 3.8에서 1.34까지 수직 상승했던 애예요. 과목별로는 이렇게 쪼개지지만. 근데 재밌는 건 수학이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쭉 보면 자기가 워낙 3.8에서 1.34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전 반대했죠. 제가 1학년 때부터 보던 학생인데 원서 쓸 때 저하고 격렬하게 대립해서 그 엄마가 결국은 딴 분이랑 해서 원서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수학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수학 3등급을 끼고 학생부 전형 쓰는 건 이과에서 거의 자살행위다. 그래서 밑에 2개 정도를 껴야 된다 그랬더니 죽어도 싫대요. 작년이면 걔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 왜 그렇죠? 이게 보건의료 계열이 아니거든요. 1.34까지 수직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써볼 겁니다. 활동우수, 계열우수, 계열모집, 성균관대 고추를 하나 더 넣겠죠.
한양대학교 학생부총합도 넣겠죠. 올해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아이가 적어도 2개 이상 합격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다 안 됐거든요, 실제로. 올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아이도 있죠. 2.17에 모의고사도 잘 보지 않았나요? 실제 수능도 잘 봤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작년에 이렇게 됐거든요. 중앙대 학생부 교과는 붙었어요. 왜? 예, 수능 최저가 됐거든요. 수능 최저가 돼서 붙었고, 경희대 고구대학 연계 떨어졌죠. 시립대 학종 떨어졌죠. 건국대 KU 자기추천 가서 비로소 붙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렇게 쓸 겁니다. 서강대, 성대, 중앙대, 건대는 2개를 넣겠죠. 직윤하고 자기추천하고. 그러나 이 위에 3개에서 반드시 붙는다. 왜? 얘는 수능이 되잖아요. 수능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추천 전형으로 붙여보겠다는 게 제 결심이죠. 근데 결심을 쓰기 전에 애가 군대 갔어요. 올해는 고교 추천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반수는 권하지 않는데 너는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갔더라고요, 군대를. 이런 식으로 쭉 사례가 이어지는 건 제가 원장님들께 전부 파일을 내일 그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쫙 확인해 보실 건요, 입시 시뮬레이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라. 지금 평가 모의고사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표준 점수로 올라왔네요. 제가 표준 점수 가진 게 없는데 혹시 표준 점수 하나 뭐 그 게시판에 올려보실 분 없으신가요? 화작, 미적, 탐구,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하면 이제 저걸 안 나올 겁니다. 등급, 한국사 2등급, 여기 표준 점수 한 130 정도 해볼까요? 130. 그러니까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정확히 이름이 뭐죠? 입시 시뮬레이터입니다. 아카데미 에듀케 입시 시뮬레이터의 정시 시뮬레이터를 누르시고 6월 모의고사를 누르시고 이 등급 다 찍어보세요. 생명과학 한 65 정도 나올까요? 지구과학 한 68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쭉 자연계열 나오면 이미 등급이 다 5, 2등급의 지구과학은 1등급이네요. 서울의 정시 시뮬레이션 이렇게 누르면 쭉 나옵니다. 서울대학교는 얘가 2과목을 안 했으니까 안 보여주고요. 연세대학교는 이성적으로 쭉 떨어지네요. 그러면 서강대를 한번 눌러볼까요? 서강대학교는 추가 합격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전부 불합격. 한양대학교에서는 전부 최초 합격이 됐네요. 최초 합격.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도 이 정도면 추가 합격. 올해는 작년은 불합격. 작년에 중앙대 컷이 많이 올라갔네요. 이과가. 경희대 가면 전부 최초 합격, 추가 합격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이 아이가 과연 정시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시라는 겁니다. 측정하시고요.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수능 최저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 등급을 쭉 치시고요. 쭉 거꾸로 해야 되겠다. 현실성 있게. 애들이 꼬박꼬박 한국산 1등급 받아갖고 오죠. 다른 거 1등급 받아갖고 오라고 하면 한국산 1등급 받아갖고 오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서울의 자연계열 수능 최저 검증 이렇게 누르면 이제 학교가 쭉 뜹니다. 그래서 미충족, 그 다음에 충족, 수능 최저가 없다는 뜻이죠. 충족, 성균관대학교 충족 이렇게 쭉 해서 이 아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는지 안 충족하고 있는지 어저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류가 아직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버그 찾아가지고 월요일에 새로 싹 고칠 거고요. 수시 시뮬레이터에서는 역시 캐주얼하게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걸 찍어내야죠. 평균 3.6의 모의고사가 이런 학생이 있다면 한국전 1등급, 서울, 경기 이렇게 찍어서 아이가 가고 싶은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계열
경영경제, 경영, 수시 시뮬레이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성적으로 교과 전형은 적정은 한경대고요. 안정은 상기대, 한세대, 중부대, 근데 위로는 전부 저거네요. 도전. 즉, 원서 내지 말라는 뜻이죠. 종합 전형은 지금 현재 얘가 학종 준비가 안 돼 있대요. 학종 준비를 좀 높여볼게요. 양호로. 높여서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동종여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상명대, 카톨릭대, 인천대까지는 해볼 만하고 아래 서울여대, 한양대 이렇게 하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돼 있네요. 내신이 3.6인데 아마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논술론 지원하지 마라라고 돼 있네요. 이걸 통해서 원장님들이 첫 번째 받으실 건 뭐죠? 이 아이가 수시라면 이 정도 범위가 상식선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찾아준 겁니다. 얘가. 상식선인 걸 찾았으면 이제 대입정보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죠. 야, 너 목표대학이 건국대학교라며. 자, 건국대학교에 네가 KU 자기추천 가보자. 자,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내신 지원 범위가 영문과 같은 경우에 2.29에서 3.29로 돼 있고 평균이 2.79로 돼 있네요. 그죠? 우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일반고 학생이라면 앞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2.29를 벗어나면 쉽지 않겠구나. 근데 일반고인데 좀 센 일반고들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한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데는 이 뒤까지 넉넉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특목고하고 자사고는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신경 쓰지 말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외고하고 영재고 학생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전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아래쪽에서 지원과 합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눌러보면 이렇게 되죠.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수능 최전 없으니까 이 학생은 12월 5일까지 뭘 준비하면 돼요? 면접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공정보에 가서 자, 이게 고3들을 위한 거는 몇 개 볼 필요 없습니다. 고2들을 위해서는 전형 정보도 보고 대학 정보도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회결에 경영경제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학교 쭉 집어줘. 그러면 아까 건국대학교였으니까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쿵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야, 교과 추천전, 지역균형 전형, 이게 학교 추천 전형이죠. 17명 선발인데 전년도에 8.23이래. 이건 추정된 겁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 그 앞에 있던 교과 전형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야, 평균이 1.75로 추정돼. 자, 평균이 1.75로 추정되는 건 뭐죠? 끝은 얘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듀고가 만약에 이 끝을 자신있게 2.2까지 붙어요! 라고 했는데 2.1에서 떨어지면 욕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상식을 써라. 이렇게 해서 상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KU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은 2.0에서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3.06, 농어촌 학생이야 2.5,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내면 되고요. 정시로는 100분위 평균 93, 세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자동차 공학을 가고 싶어? 자동차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공학도 누르고 쭉 하면 이게 서울에 있는 자동차 공학은 전부 5개밖에 없어요. 국민대학교가 3개네요.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IT 융합, 자동차 공학, 기계 자동차 공학, 서울과기대, 한양대, 미래 자동차 공학과, 다이아몬드 7에 있죠. 그죠? 그러면 경기까지 보여줘. 경기만 보여줘. 그럼 경기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보면 되죠. 가천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야, 이거는 전형 정보가 없네요. 일반적 모집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중부대학교 이렇게 누르면 쭉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D그룹. 내신도 안 돼, 모의고사도 안 돼, 그 친구들 대학 가기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지금 성적 한번 보시죠.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이 6등급 때도 있고요, 4등급 때도 있고, 5등급 때도 있어요. 진로개척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거든요. 4.15에서 6.15까지 합격을 해요. 그럼 여기에 특목고 자사고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지원하면 합격한다. 즉 자기가 가서 의지가 있다면 공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지원 범위를 상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치학한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의대 입시, 치대 입시, 약대 입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들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하실 거는 지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가정통신문 다 날라왔죠.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설문조사표 왔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원장님들이 여기에서 선택 과목 안내서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입시 관리는 이제 고3들에겐 필요 없죠. 고1, 고2들에게 필요한 관리 기능이고요. 이렇게 잡아서 아이들의 원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